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 백성문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탈당 기자회견 내용까지 함께 보셨는데 이 내용 잠시 뒤에 좀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제 뉴스로도 전해드렸는데 어제 오늘 국민영웅으로 불렸던 그 박태환 선수와 관련된 이야기 계속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구속된 김종전 문체부 차관이 박태환 선수의 올림픽 포기 압력을 넣었다. 네. 그래서 많이 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그 박태환 선수가 그 금지약물 복용 문제로 국제수영연맹에서 징계를 받았죠. 18개월 징계를 받았는데 대한체육회 규정에 보면 그 징계가 끝나고 3년 동안 국가대표를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해외에서도 네. 그 중재재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이건 이중 규제다, 이중 제재니까 이건 온당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때 국민들이 박태환 선수가 올림픽에 다시 나가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당시에 대한체육회 입장은 뭐였냐면 네. 이거는 그 뭐 이중 제재일지를 몰라도 이번 올림픽까지는 이 규정을 손대지 않겠다는 입장이 굉장히 확고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확고한 뜻을 단순히 전달만 해줬다면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김종 차관이 이런 얘기를 했죠. 기업 스폰서도 챙겨주겠다. 그리고 나중에 대학 교수 해야 될 거 아니냐. 네. 여기서 출전을 강행하면 뭐 금메달 뭘 따건 안 따건 넌 어차피 잊혀질 거고 너와 관련된 모든 혜택들은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사실상 협박을 한 거죠. 예.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박태환 선수가 어제 이제 일본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한 내용이 너무 높은 분을 만나서 무서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사실 이거 완벽한 협박이 됐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체부의 뭐 체육계 인사들에게까지 우리나라 국민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박태환 선수에게까지 김종 차관이 이렇게 거침없이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건 네. 그만큼 문체부 자체를 김종 차관이 장악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예.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나왔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김종 차관의 여러 가지 혐의보다 국민들의 법감 정상으로 이게 최악의 혐의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네, 어떻게 들으셔서 국민 법 감정상 최악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선수들은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을까. 국민들한테 잔잔한 어떤 충격을 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충격파가 상당히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최근에 김연아 문제도 그렇고 특히 이제 박태환 선수도 그때 당시에 국민들이 왜 우리 선수가 올림픽에 뛸 수 없을까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상당히 많고 기업 회장들, 연맹 회장도 이거에 대해서 출마를 좀 하게 해달라 이렇게 탄원서까지 출전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탄원서까지 냈었는데 그랬죠. 그 흑막이 지금 이제 드러나는 걸 봤을 때 역시 우리 사회가 아직 멀었구나. 그리고 이것을 사법적으로 단절해서 이런 어떤 문화가 근절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막막한 감정까지 듭니다. 네. 네. 지금 박태환 선수뿐만 아니라 김연아 선수, 체조요정 손현재 선수, 양학선 선수까지 지금 줄줄이 이름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박태환이나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늘봄 체조, 네. 물론 박태환은 늘봄 아닙니다만 체조죠. 네.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늘봄 체조 오라고 했는데 거부하는 바람에 그 때문에 좀 찍혀가지고 상당 불이익을 받았다. 반면에 손현재 선수나 양학선 선수 같은 경우는 그걸 거부하지 않고 협조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그런 비난에 시달리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사건의 진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손현재 선수나 양학선 선수가 과연 뭐 그런 걸 협조를 했기 때문에 뭐 특혜를 받았는지 그건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예. 그러나 이런 체육 활동에 전념해야 되는 선수들이 이런 뭡니까 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쟁점의 한가운데로 끌어져 나와서 상당히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부분들은 정말 좀 지양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네. 사실 뭐 손흥민 선수나 양학선 선수가 과연 그런 정치적 의미를 판단하고 갔을까요? 갔다고 한다 하더라도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그냥 국가적인 여러 가지 행사고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니까 와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또 가는 것이 이 국민된 도리라고 생각해서 같은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 비난하시는 팬들께서도 좀 자제하실 필요는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김연아 선수도 뭐 대통령의 행사가 뭐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갔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스케줄이 안 맞아서 안 갔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런 부분들을 선수들이 이 참석과 불참석 부분을 가지고 이 선수들의 정치적 성향을 단죄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좀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말 그대로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순수한 피해자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정치적 사안과 선수들의 행동은 좀 별개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들도 좀 그걸 분리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좋은 취지만 생각하고 갔을 것이기 때문에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한 가지 이제 더 궁금한 거는 이제 김종 차관과 함께 사실 어제 이제 구속된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 있지 않습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이권까지 개입하려는 네. 의혹도 지금 계속 네. 추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그러니까 있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구속이 된 이유는 제일 큰 건 횡령입니다. 네. 삼성으로부터 16억 원을 지원받아서 5억 원만 동계 영재스포츠센터에 넣고 11억 원이 사라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11억 원을 횡령한 혐의인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장시호 씨도 마찬가지고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거는 이제 어마어마한 사업 규모의 여러 가지 이권들이 들어가는데 예. 거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장시호 씨가 개입을 하였다는 의혹이 지금 드러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내놓은 이 구속영장 청구 기재 범죄 사실은 지금 의혹의 수많은 의혹 중에 아주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고요. 네. 이제 평창 올림픽 개폐식에 관련된 사업, 그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올림픽을 하게 되면 이제 건설이나 부지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이권에 총체적으로 개입하려고 했다라는 거고 또 그 배후에는 김종 차관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김종 차관 혼자가 아니라 또 차은택 씨도 거기 같이 결부가 돼 있다라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 결과를 국민들 앞에 내놓아야 검찰도 지금 검찰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네네. 국민들 앞에 그래도 우리가 사법권을 수호하는 검찰이다라는 이름을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어떤 건물에서 뭐 이렇게 뭐 하나 업체 차려놓고 돈을 벌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차관이 나서서 했기 때문에 이건 볼륨 자체가 다른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권력을 믿고 처음에 할 때는 좀 마음이 떨렸을 것 같은데 네.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무강력한 것이 아닌가. 예. 이것이 어떤 뭐 부패의 어떤 본능적인 측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이제 절대 부패화 됐는데 절대 권력은 사실은 절대 부패화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서 일정 부분 이거에 대한 압력이라든가 뒤에서 버텨주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자신감 있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일일이 뭐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져야 되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 질주하는 그런 어떤 고장난 기관차가 질주하는 모습을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네. 또 다른 의혹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원동 전 경제수석이 박 대통령의 지시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박 대통령의 혐의에 추가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밝혔죠. 지금 이번에 기소가 된 3명, 피고인 3명과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을 밝힌 거고 예. 앞으로 박 대통령의 혐의는 추가될 수 있다라는 얘기 분명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조원동 경제수석 같은 경우에는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을 압박을 했잖아요. 예. 그때 분명히 그 녹취록 내용에 이제 VIP 뜻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 의견이 아니고 그걸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면 그거는 다시 또 직권남용의 교사범이 또 성립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드러나와 있는 건 물론 지금 청와대는 뭐 상상 속에 지은 소설이라고 합니다만 네. 검찰이 99% 입증 가능한 부분만 공소장에 담았다라는 거고 앞으로 추가될 부분도 있다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그 문제를 떠나서요.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지금 사람들 조원동 수석 외에도 또 김종 차관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또 차은택 씨 관련 사업에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모든 행사에 얼굴 다 내보이셨잖아요. 늘품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차은택 씨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직 열려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원동 수석이 어떻게 검찰에 진술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면 이 부분 역시 대통령의 혐의로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뭐 검찰하고 청와대의 신경전이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검찰은 계속해서 압박을 좀 하는 모양새를 그렇죠.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지금 계속 이렇게 압박을 취할 때는 뭔가 확실한 증거를 좀 잡았다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검찰이 뭐 지금 이제 그 그제 공소장에서 다 보여줬듯이 검찰은 나름대로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혐의를 이 나름대로 그 특정지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와 정언 또 여러 가지 객관적인 또 진술들을 많이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검찰은 지금 이제 어차피 특검으로 지금 수사가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그래도 검찰 손으로 한번 하고 싶다. 그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근데 검찰이 대통령이 지금 이제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면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고민이 있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도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집행이 가능할 것인가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 때문에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그런 심정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신뢰가 워낙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대통령에 대한 조사의 강도를 높이는 그런 여러 가지 액션을 통해서라도 이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이 대면 조사에 대한 압박 수위는 높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거듭 계속 대면 수사를 요청하는 검찰의 태도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검찰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자신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이 대면 조사 성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대통령이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네. 절대로 뭐 하늘이 툭툭나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계속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도 또한 대국민 여론전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대통령을 압박하기보다는 그 주변 정황을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완결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나중에 이것을 특검으로 넘기는 그런 절차밖에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앞서 지금 피의자입니다. 그냥 국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민 한 사람이 검찰 조사에 불응할 때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체포영장 청구합니다. 원래. 일반인일 경우. 그러니까 계속 소환을 요청을 하고 두세 번 정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요. 네. 그래서 인신을 구속해서 수사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는 것은 내란 의원죄를 제외하고 소추가 안 된다는 거지 수사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는 이미 지금 밝혀졌잖아요. 그 수사에는 강제수사도 포함이 됩니다. 아까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 인신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겠죠. 청와대에서 거부한다면. 예. 그래도 또 하나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체포영장을 청구한 법원이 심사를 하죠. 네. 그럼 혐의를 한번 다시 확인을 합니다. 법원의 판단까지 나온다는 거나 마찬가지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로라도 검찰이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한번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체포영장 청구는 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냥 액션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네. 좀 취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겠군요. 네. 그 검찰의 중간 발표를 하고 난 뒤에 유영하 네. 변호사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이 내용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네. 작성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일단 보세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게 앞서 지금 피의자의 개인 피의자 신분으로 변호인을 선임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국가의 무슨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순전한 개인 비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민정수석실이 개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전적으로 개입하면 안 되는 건데 이번에 이 그 보도 자료를 배포한 내용에 보면 작성자가 민정수석 이제 비서관 한 비서관의 아이디가 이제 찍혀 있어서 문제가 됐던 건데요. 민정수석실에서도 사실상 시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특검이 진행되면 변호사 4-5명 수임하고 그때부터 민정수석실이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게 사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부분을 보좌하는 게 민정수석실에서 할 일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대통령의 직무와 무관한 개인 비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 네. 하다못해 변호사 선임 비용도 국고로 들어가면 안 되고 대통령 개인의 자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절차 진행이 될 때 그때 대통령 다 본인 자비로 선임하셨습니다. 그거는 본인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지금 민정수석실이 개입했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국민들이 참담한 건 지금 대통령 개인의 문제에 청와대에 있는 모든 조직이 움직여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려고 도와주고 하고 있다는 게 더 참담하다는 거거든요. 네, 네. 민정수석실도 오늘부터 이제 손을 떼겠다는 취지는 이게 적절하지 않다는 걸 스스로 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이 대통령 개인의 문제와 공적인 문제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입하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이게 불거진 문제인데 또 개입하면 안 될 부분에서 또 개입을 했다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죠. 얼마 전에 그렇죠. 지난 토요일 날 그 청와대 홈페이지에 의혹과 괴담에 대한 그 뭡니까 이 규명을 하는 해명하는 코너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공적 체계를 왜 개인적인 일에 사용하느냐고 비난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사실 이 지금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 말이죠.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1998년도에 소위 말하는 성추문과 관련된 지퍼게이트로 탄핵에 직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당시 클린턴 대통령을 그 법률적 조력을 한 사람들은 이 클린턴 대통령의 그 법무 참모들이 아니라 다 외부 변호사들입니다.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퇴임할 당시에 거의 빈털털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예. 막대한 변호사비를 본인의 자비로 내야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서 이 노무현 전 대통령 경우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는 이 여러 변호사들이 자신들이 그러니까 그 스스로 자원해서 도와주겠다, 무료로 하겠다고 할 때도 그 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일정 정도의 수임료를 부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일단은 오늘 아침에 이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이 의결이 됐습니다. 네. 그 유 변호사가요 예전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중립적인 특검에서 수사를 받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중립적이라는 이야기, 이 표현을 가지고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특검법 자체가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하는데
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런 감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중립적 인사가 아니라면 이것은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그런 어떤 뉘앙스를 풍겼을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이제 검찰 조사를 지금 대면 조사를 거부한 입장에서 네. 특검까지 거부하면 국민의 어떤 그런 저항이랄까 이런 것이 훨씬 더 클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대통령의 특검을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저는 없을 거리라 그렇게 판단합니다. 교수님 생각은 오늘 어떠세요? 오늘 벌써 국무회의에서 통과됐거든요. 그러니까 특검법은 통과됐고 지금 네. 중립적 특검이라는 중립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제 하나의 가능성은 제일 먼저 들 수 있는 가능성은 야당이 추천한 2명을 인사를 받아서 봤을 때 임명권자는 또 대통령이거든요. 네. 대통령이 이 사람들은 너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그렇게 하면서 거부할 경우 아니면 임명을 안 하고 질질 시간을 끌고 근데 그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면 왜 가면 이런 중립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특검이 수사하고 난 뒤에 결과에 대해서 예. 이 사람들은 야당이 추천해서 중립적이지 않았다. 정치적 편파성을 갖고 있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함으로써 탄핵 심판에 갔을 때 그 예. 부분에 대해서 특검의 결과, 수사 그 결과에 대해서 예. 일종의 정치적 여러 가지 편향성을 들어서 그 헌재 재판 심사를 뒤집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포석이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야당의 이런 주장 법적으로도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 저는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오늘 이제 공포를 한 건데 네. 이제 문제는 아까 2명이 이제 야당이 추천을 하면 예.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는데 네. 임명을 거부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립적이지 않다고 판단해서 임명을 안 하면 방법이 없고 그리고 임명을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계속 정책 중립성에 반한다는 메시지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번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검찰 임명권자가 누군가요? 대통령입니다. 네. 본인이 임명한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지하에 있는 조직에서 낸 수사 결과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는데 야당에서 추천한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공정하다고 판단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걱정이 많이 앞섰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어차피 긴 호흡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청와대에서도. 뭐 이 단순하게 끝내려는 게 결국 탄핵으로 이제 모든 귀착점이 가게 될 텐데 탄핵에서도 이거는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인사들이 내놓은 결과니까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서 변론의 한 그 주요한 취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지금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검찰이 사실 일반 국민도 아니고 대통령을 피의자라고 명시를 할 정도면 증거를 그냥 아무 증거도 없이 그렇게 피의자로 명시할까요? 대면 조사도 안 했는데. 네, 네. 그리고 지금 정호성 비서관의 뭐 일단 대포폰 2개하고 안종범 수석의 다이어리에 너무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검찰도 너무 확신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검이 개시되기 전에 일단은 원래 통상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하는 것처럼 예. 내가 지금 억울하니까 대면 조사를 통해서 우리의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이 검찰 내에서도 진실을 밝히고 시간이 더 안 되면 특검에 넘어가서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태도로 나와야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지금 저 유영하 변호사 지금 청와대 입장을 보고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예. 네. 이 오늘 있었던 이 국무회의가 원래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다고 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오늘은 참석하지 않고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얘기가 바뀌었어요? 사실 뭐 지난 주말이었죠. 지난 주 그러니까 이제 그 검찰의 공소장이 그러니까 밝혀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사실 그 100만 촛불 민심에 대한 이 뭡니까 그 요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일종의 버티기 전략으로 간다. 예. 그렇게 나름대로 수설을 전하고 지금 이제 국정 복귀의 하나의 첫 번째 출발점을 오늘 국무회의 주재하는 걸로 잡기로 돼 있었거든요. 사실 네. 뭐 지금 이 황교안 총리가 지금 페루에서 열리고 있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사실 주재해야 될 필요성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안 그러면 오늘 지금 화면에 놓듯이 유일호 부총리가 주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모양새가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일요일 날 나왔던 공소장 내용에서 지금 대통령이 피의자로 지금 이제 특정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특히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이 이 뭡니까 최순실 씨의 자신의 비서실 최순실 씨의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까지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가 상당히 커진 부분이 예.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당장은 지금 이제 오늘 놓기가 조금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럼 대통령께서 그러면 앞으로 전혀 국정에 복귀 안 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일종의 숨고르기가 아니겠느냐. 지금 이제 일요일 날 그 나왔던 공소장 이게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공소장 잉크도 마르기 전에 예, 예. 대통령이 지금 전면에 나서는 부분에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가려는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특검이 주요 안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올 수 없었다고 봅니다. 본인이 공사 부분을 잘못해서 지금 특검 수사까지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내가 뭐 여러 가지 국민들 보기에 면목이 없다. 사실은 면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을 다루는 특검을 의결을 하는데 본인이 이것을 또 방망이를 친다는 것은 그것도 또한 보기 안 좋고 이것이 또 그렇군요. 한 10분, 20분 또 언론에서 이걸 또 다루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의 적실성에 대해서 네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참석하지 않은 것은 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야 3당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 수사 결과 나온 이후에 이제 탄핵을 공식 당론으로 다 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여전히 접점을 좀 찾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핵 시점 언제쯤으로 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언제쯤 할 것으로 보세요? 지금 야당은 탄핵으로 당론을 모았지만 일종의 투태력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퇴진도 강하게 압박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 따지고 보면 이 탄핵이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다 대통령의 자진 하야를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도 지금 활용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야당이 당론을 모았다고 하지만 야당이 지금 다 합쳤어요. 무소속까지 친야 무소속까지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170안석 29명이 모자란다는 예.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우호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비박계의 입장을 살펴봐야 되는데 비박계가 다행스럽게도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지난 그 일요일 날 그 새누리당 내 비상시국 회의에서 참석했던 의원 35명 중에 32명이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무조건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 내 비주류가 좀 더 많은 수가 좀 확보될 때까지는 좀 탄핵 발의를 망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저는 하나의 그 고비가 이번 주말로 예상되는 이 촛불 민심 집회 이걸 결과를 보고 이 결과를 보고 지금 이제 주최 측은 한 300만 명 모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지금 검찰 수사에 반발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한번 폭발하고 나면 여당 내의 비주류 쪽에서도 대거 탄핵에 참여하겠다는 그 뭡니까 이 좀 그러니까 참여 열기가 올라왔을 때 그때 아마 발의를 절차를 밟지 않겠는가 아마 제 생각에 다음 주 중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예. 총리 문제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먼저 지명을 해야 된다, 아니다. 지금 야권 내에서도 얘기가 많고요. 정진석 새누리당 새누리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또 여기에 관련돼서 또 이야기도 했거든요. 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참 요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정치권이 얼마나 정치력이 없는지 예. 이것을 이제 국민들이 결국은 정치권을 질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애초에 이것을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다 놓쳤고 역설적으로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피의자 신분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국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형국이 아닙니까? 예. 이것은 정치 과정에 있어서 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은 각각의 역할이 예를 들어서 팔이 잘리면 다리로서 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아주 좋은 점이고 아주 강한 부분인데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권에서 보완을 해서 가야 되는데 예. 여당이 또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같이 정부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당이 이것을 대안적으로 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야당이 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애초에 문재인 전 대표도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하자 이렇게 최초로 발언을 했는 당사자인데 예. 그런데 야당에서 총리에 대한 입장이 각자 틀리고 대선 주자의 입장마다 각자 틀리기 때문에 네. 다르죠. 이런 상황에서 이 정국이 과연 그러면 본질보다는 결국은 정치 게임 대선 정국과 맞물려서 국민들이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면 모두가 다 피해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과연 야당이 이렇게 합의를 설령 한다고 해서 새누리당과 합의를 해서 새누리당이 또 일정 부분 합의를 해주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봤을 때 야당이 이 하나 가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설령 출전을 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이것을 안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야당한테 공이 넘어왔는데 야당의 어떤 정치력 그리고 대안 세력 이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야당한테도 시간이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네네.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야당에서 좀 혼란스럽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네. 뭐 문재인 전 대표의 지난번 발언 때문에 좀 논란이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로를 좀 열어주겠다라는 것 때문에 일각에 좀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지적 이후에도 계속된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이제 대구에 가서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무슨 의도라고 좀 보세요? 명예롭게 퇴진하게 그러니까 보장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저는 뭐 그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2009년도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아주 비극적인 자살을 직접 목도했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퇴임 대통령이 정치적 공격 상황에 빠져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몰아가는 그런 정치적 문화를 좀 개선하겠다는 이야기를 아마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이 적절치 못하다는 이야기가 이제 야당 내에서도 이제 나오는데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우리 아까 백성문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거죠. 누구나 다 법 앞에 평등한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혐의들을 본다고 한다면 네. 대통령직을 물러나고 바로 이 형사소추에 의해서 이 재판을 받고 어떻게 보면 그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히 그 뭡니까 이 지금 영어의 몸이 될 그런 상황도 분명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명예롭게 퇴진이라는 부분이 그것까지 그러면 면제해 주겠다? 무슨 권한으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적인 여러 가지 현재의 법 감정들하고는 좀 많이 괴리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비판받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본인이 뭔데? 자기가 뭔데 마치 지금 이제 대통령 다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는 네. 처음에 다 대통령처럼 한다는 그런 프레임에 스스로가 예. 지금 걸려든 측면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앞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문재인 전 대표가 전임 대통령의 그 비극적인 여러 가지 결말들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런 정치 보복적인 행태로 진행되는 부분은 그나마 막아야 되겠다는 예. 그런 나름대로 중심을 담아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시기상으로 좀 적절하지 않았다 예.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문재인 전 대표는 과거에 그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당선되면 사면을 해주겠다고 해서 차기 대통령이 당선되고 사면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형사소추는 하지 않았는데 혹시 그런 것들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케이스를 같이 참고해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아무런 직책이 없는 네, 예. 어떤 사인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상당히 혼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닉슨 대통령 당시는 그때는 지금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 같은 공화당의 포드가 부통령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닉슨이 사퇴를 할 때는 그걸 예상을 하고 사면 받을 걸 알고 그렇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권 케이스가 약간 다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일단은 특검과는 별개로 이제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도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또 얘기가 나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을 증인으로 포함시키느냐 이 부분을 두고 여야에서 신경전이 계속 되거든요. 이게 글쎄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 새누리당이 지금 친박 주류 이정현 대표가 지금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대표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합의를 하지 않으면 뭐 증인 신청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정현 대표가 지금 물러나지 못하는 이유도 그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원인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네. 뭐 여야가 뭐 야당에서는 상당히 주장을 할 겁니다. 대통령이 와서 증언 때 네. 세우자. 그렇지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합의 안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요, 저 아침에 제가 이제 그 신문을 보다 보니까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좀 해석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 박 대통령을 그 구속된 최순실 씨 재판에 이게 증인으로 네. 채택할 수 있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최순실 씨하고 정호성 비서관,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에 이제 피고인이 됐잖아요. 피고인이 네. 되면 이제 재판이 진행돼야 되는데 네. 이 세 명의 혐의와 연결고리가 있는 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죠. 그렇게 공소장에 기재가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세 명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증인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 증인은 박근혜 대통령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도 이제 실체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증인대요 세워야 되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실 것 같지 않죠. 지금 분위기상으로. 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할 수 있는 게 구인영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구속영장하고 좀 다른 거예요. 법원에 출석을 시켜서 증인석에 세우는 건데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증인대에 서지 않으면 사실 재판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뭐 아무리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도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부분들을 입증하려면 실제로 공모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법원에서 나중에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군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조금 전이었죠.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의원이 탈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새누리당에서 추가 탈당이 이뤄질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뭐 과거의 한국 정치를 보면 보수당에서 분열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 남경필, 정치인 남경필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용기 있는 행동이다. 이것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저는 뭐
뭐 판단을 유보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당에서 이탈하는 가능성은 상당히 없다고 봅니다. 차차 속에 밑붕에 그칠 가능성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 나가서 피난처가 없는데 지금 남경필 의원은 지금 탈당을 결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소속으로 당분간 해서 나와라. 나랑 같이 하자. 이런 건데 남경필 경기도지사 입장에서는 뭐 흡입력 있는 정치인보다도 이제 대선 주자의 한 명으로서 지금 하는 것이고 어떤 상징적으로 새누리당의 어떤 현재의 상황으로는 재집권할 수 없다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난파선에서 뛰어내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찬성하고 당이 뭐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니까 탈당하고 분당해야 된다 그런 여론도 상당히 많지만 네. 일단은 같이 책임을 지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당이 쇄신 작업도 하고 그러고 나서 안 되면 그다음에 분당하든가 그다음에 당을 해체하든가 아니면 과거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처럼 소멸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의 주인은 당원이기 때문에 남경필 지사를 따라가는 당원이 얼마나 될지 그것은 이제 앞으로 그것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지 당원이 뽑아준 국회의원이고 도지사인데 당원과 유리돼서 혼자 탈당하는 것은 정당 정치, 책임 정당 정치라는 데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5%를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마음속에서 대통령을 탄핵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저는 뭐 그와 함께 동시에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탄핵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탄핵을 당한 새누리당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새로 태어나는 모습의 노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 친박 강성 지도부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니까 네. 오죽 답답했으면 탈당하겠습니까? 97년도의 대선 과정에서 이회창 전 당시 후보의 아들 병력 비리로 지지율이 엄청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후보 교체론이 나왔는데 이회창 대표가 끝끝내 거부합니다. 거부해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인재 지사가 네네. 독자 출마를 하면서 그때 보수 정당이었던 당시 신한국당이 거의 분당 수준으로 갔죠. 그때 상당수의 의원들이 이 당시 신한국당을 탈당해서 이인재 의원 쪽으로 가서 결국은 그 대선에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DJP 연합에 의해서. 예. 그런 여러 가지 트라우마 때문에 이 상당히 특히 이 새누리당 계열 이 당이 분당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바로 그런 한번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경필 도지사와 김용태 의원이 지금 선도 탈당하는 부분은 네. 충분히 지금 현재 여기서 머물러 있다가는 당이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차기 대선에서 보수 전체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자기 신들이 먼저 깨고 나가자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뭐 지금 이제 찻잔 속에 태풍이 걸칠지 아니면 이것이 탈당 다음에 이 추가 탈당자가 나와서 과연 분당 수준으로 가느냐 마느냐는 예. 저는 이게 하나의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26일 날 예정되어 있는 촛불 민심이 과연 얼마만큼 국민들이 분노하고 예. 나오느냐.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당내 상당한 지금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김무성, 그렇죠. 유승민 의원까지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탈당이 아니라 분당 수준으로 가고 그 이어서 만약에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면 네. 저는 거의 새누리당이 공중분해 가는 수준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이제 탄핵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동성이 크다고 봅니다. 새누리당 비박계 일부에서 30명 이상이 찬성을 하지만 일단 탄핵이 결행이 되면 예. 그 다음에는 새누리당한테 일정 부분 면죄부를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들 여론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것을 주도하지 않으려고 주도 세력을 오히려 다른 당한테 지금 떠넘기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니면 같이 해서 같이 책임을 지자 이런 건데 예. 이런 탄핵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해서 유동성은 상당히 큰 그런 일대 사건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현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